특별히 크게 넘어진 것도 아닌데 손을 짚다가 손목이 뚝 하고 아프고 병원에서는 금이 갔다고 하더라. 허리를 삐끗한 줄 알았는데 사진을 찍어보니 압박 골절 소견이 있다고 하더라. 나이가 들면 뼈가 약해지는 건 당연하지 않나 하는 체념과 함께 마음속에 묵직한 두려움이 올라오지요. 이것이 바로 골다공증의 현실입니다. 골다공증은 뼈에 구멍이 생기면서 약해지는 상태이지만 몸은 조용히 약해지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알려줍니다. 그래서 더 무섭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칼슘을 어떻게 채우는지, 비타민 D를 어떻게 확보하는지, 단백질을 얼마나 꾸준히 주는지에 따라 뼈의 변화 속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골다공증을 막는 비법이라는 시계 과장 대신 실제로 뼈가 요구하는 3가지 핵심 자원을 어떻게 매일 챙길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칼슘, 비타민 D, 단백질. 이 3가지는 뼈의 식탁이라 부를 수 있습니다. 이 식탁이 든든할수록 뼈는 덜 부서집니다. 먼저 칼슘입니다. 칼슘은 뼈의 벽돌입니다. 뼈는 단단한 돌덩이가 아니라 살아있는 조직입니다. 피가 돌고 세포가 일하고 낡은 부분은 허물고 새 부분은 채웁니다. 이 과정을 위해서는 재료가 끊기지 않아야 합니다. 그 재료의 으뜸이 칼슘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은 칼슘을 흡수하는 효율이 떨어집니다. 예전에는 같은 양을 먹어도 잘 흡수하던 칼슘이 이제는 덜 들어옵니다. 그래서 예전과 같은 식단인데도 뼈는 조용히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칼슘을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떠올리시는 것이 우유와 요거트 같은 유제품입니다. 맞습니다. 유제품은 비교적 흡수되기 쉬운 형태의 칼슘을 줍니다. 물론 개인에 따라 속이 더부룩하거나 잘 맞지 않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억지로 많이 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뼈째 먹는 생선류나 두부 같은 콩 가공식품, 멸치나 다시마처럼 칼슘이 풍부한 식재료를 적절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한 번에 과하게 먹는 것이 아니라 여러 끼니에 나누어 먹는 것입니다. 몸은 벽돌을 한꺼번에 쌓아 올리기보다 하루 종일 조금씩 계속 받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또 하나 짚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짠 음식을 너무 많이 먹으면 소변으로 칼슘이 빠져나가기 쉬워진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지나치게 짠 식사, 국물을 끝까지 비우는 습관, 간이 강한 반찬만으로 밥을 먹는 습관은 몸이 칼슘을 붙잡지 못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칼슘을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칼슘을 붙들어 두는 식사 습관도 중요합니다. 국물은 건더기 위주로 드시고 소스는 넉넉하게 찍지 말고 끝만 살짝 묻히는 습관만으로도 몸 밖으로 빠져나가는 칼슘 손실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비타민 D입니다. 비타민 D는 칼슘을 몸속으로 데리고 들어오는 안내자이자 운반원입니다. 칼슘이 벽돌이라면 비타민 D는 벽돌차입니다. 칼슘은 있어도 옮겨주는 차가 없으면 뼈까지 잘 도착하지 못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비타민 D는 특히 부족해지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비타민 D는 햇빛 자극과 관련이 깊은데 나이가 들수록 바깥 활동이 줄어들고 햇볕을 덜 받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또한 피부에서 비타민 D를 만드는 능력 자체도 서서히 떨어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뼈는 조용히 불평합니다. 칼슘을 먹어도 나에게까지 잘 오지 않는다고요. 비타민 D는 햇빛만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계절에 따라서, 날씨에 따라서, 피부 상태에 따라서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햇볕만 믿다가 놓치는 분들이 많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식단에서도 비타민 D를 조금씩 챙겨주는 쪽이 안전합니다. 등 푸른 생선류, 달걀 노른자, 버섯류 등은 비타민 D를 보탤 수 있는 식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한 끼만으로 충분하다, 이 정도면 완벽하다 하는 식의 마법 방패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식품들을 아주 꾸준하게 너무 부담스럽지 않은 양으로 반복해서 몸에 들이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비타민 D는 뼈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근육에도 깊이 관계합니다. 비타민 D 부족하면 단순히 뼈만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근육의 힘과 조율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근육이 약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넘어지기 쉬워집니다. 넘어지면 골절 위험이 커집니다. 그러므로 비타민 D는 넘어지지 않게 하는 안전벨트와도 연결됩니다. 즉, 비타민 D는 뼈와 근육을 이어주는 다리이며 이 다리 덕분에 우리는 걷고 버티고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단백질입니다. 많은 분들이 뼈 건강이라고 하면 칼슘만 떠올리십니다. 그러나 뼈는 칼슘 덩어리만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뼈의 속에는 단백질로 이루어진 그물 같은 뼈대가 있습니다. 그 그물에 칼슘과 다른 미네랄이 붙어 단단해지는 구조입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그물이 헐거워집니다. 그 헐거운 그물 위에 아무리 칼슘을 쌓아도 잘 붙지 못하고 잘 부서지게 됩니다. 즉, 단백질은 뼈의 기초 철근입니다. 철근이 든든해야 콘크리트를 부어도 균열이 덜 가듯 단백질이 있어야 칼슘이 제자리를 찾습니다. 단백질은 또 다른 이유로 중요합니다. 단백질은 근육을 지탱합니다. 근육은 단순히 모양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을 지켜주는 방어벽과 같습니다. 다리에 근육이 있으면 넘어질 때 어느 정도 버티게 되고 손목과 허리에 근육이 있으면 쓰러질 때의 충격을 줄여줍니다. 결국 근육은 낙상의 충격 흡수 장치입니다. 근육이 단단하면 골절 위험은 줄어듭니다. 그러니 단백질은 골절을 막는 두 번째 울타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단백질을 선택해야 할까요? 너무 기름진 고기만을 잔뜩 드시는 방식은 몸에 다른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대신 부드럽게 익힌 살코기, 닭가슴살에서 과한 껍질과 기름을 뺀 부분, 흰살 생선, 두부와 콩류, 달걀 등은 비교적 편안하게 드실 수 있는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중요한 것은 양이 과하게 한 번에 몰리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단백질이 조금씩 들어오는 구조가 가장 이상적입니다. 아침에 아주 작은 양이라도 단백질을 챙기고 점심에 적정량, 저녁에도 너무 늦지 않게 부담 없는 양으로 마무리하는 방식입니다. 배고플 때만 먹는 단백질이 아니라 넘어지지 않기 위한 단백질, 뼈를 떠받치는 단백질이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마음이 달라집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칼슘도 챙겨야 하고 비타민 D도 챙겨야 하고 단백질도 챙겨야 하나요? 너무 복잡한 것 아닌가요? 저는 이렇게 정리해 드리고 싶습니다. 복잡하게 외우지 마시고 식사 장면으로 기억해 주십시오. 즉, 한 끼 식사에 3개의 접시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칼슘 접시 하나, 비타민 D 접시 하나, 단백질 접시 하나. 이 3접시 중 2개만이라도 매 끼니에 놓이도록 구성해 보려는 마음. 이것이 생활에서 가능한 현실적인 전략입니다. 예를 들어 아침을 보겠습니다. 아침을 건너뛰시는 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아침은 뼈에게 첫 벽돌을 쌓는 시간입니다. 아침 식탁에 부드러운 두부나 달걀 하나, 우유나 요거트 한 잔, 짭짤하지 않은 김이나 멸치 풀어넣은 국물 한 숟가락 정도만 올려도 이미 칼슘과 단백질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때 과하게 짠 반찬만 계속 드시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무 짠 김치 국물이나 짭짤한 장아찌 위주로만 드시면 칼슘이 몸을 떠나는 쪽으로 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점심은 활동 에너지와 근육 지원을 함께 생각하셔야 합니다. 점심에 살코기나 생선 혹은 두부 요리를 포함시키고 짠 국물은 절반만 드시고 나물류나 버섯류, 반찬을 곁들여 주신다면 칼슘과 단백질, 비타민 D의 뿌리까지 어느 정도 챙기실 수 있습니다. 버섯류는 햇볕을 받은 것일수록 비타민 D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성분이 늘어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너무 기름지지 않게 조리된 버섯볶음이나 버섯찜은 부담 없이 접시에 올릴 수 있는 좋은 선택입니다. 저녁은 회복 시간입니다. 너무 늦게 과식하시면 위가 밤새 소화 때문에 깨어있고 그로 인해 숙면이 깨집니다. 숙면은 뼈에도 중요합니다. 우리 몸은 잠을 자는 동안 뼈를 고치고 근육을 회복시키고 호르몬 균형을 맞춥니다. 깊은 잠이 얕아지면 뼈의 회복 신호도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녁은 과도한 자극 대신 부드럽고 따뜻한 단백질, 적당한 칼슘, 부담 없는 양의 채소를 중심으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두부와 버섯을 넣은 순한 찌개, 뼈째 먹을 수 있는 작은 생선을 살짝 구운 반찬, 짠맛을 줄인 멸치볶음 소량, 데친 푸른잎 나물,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지 뼈에게 필요한 재료들을 조금이나마 나누어 주는 시간일 뿐입니다. 식단 외에도 두 가지를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햇빛입니다. 몸은 낮 동안의 빛을 신호로 삼아 비타민 D를 쓰는 준비를 하고 뼈와 근육에 일을 시킵니다. 하루 종일 실내에만 계시면 그 신호가 약해지고 밤에 충분히 쉬어도 몸의 회복 속도가 더딜 수 있습니다. 무리한 운동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낮에 잠깐이라도 밖에서 서서 몸을 펴고 밝은 하늘을 바라보며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는 그 짧은 순간조차 몸은 기억합니다. 몸은 그 기억을 뼈에 남깁니다. 둘째는 넘어지지 않는 환경입니다. 골다공증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사실 골다공증 그 자체보다 골절입니다. 특히 엉덩이 관절, 척추, 손목은 넘어지며 다치기 쉬운 부위입니다. 근육이 탄탄하면 덜 넘어지고 균형 감각이 유지되면 덜 미끄러집니다. 균형 감각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발바닥으로 바닥을 느끼며 천천히 일어났다, 앉았다 하는 동작, 의자를 잡고 서서 한 발씩 번갈아 드는 동작, 가볍게 계단을 오르내리며 종아리를 쓰는 동작. 이런 간단한 움직임은 근육과 신경을 깨워줍니다. 근육은 단백질과 함께 성장하고 유지됩니다. 단백질을 먹는다는 것은 바로 이 균형 연습에 힘을 보태는 일입니다. 결국 칼슘과 비타민 D와 단백질은 뼈를 채우는 동시에 몸 전체의 낙상 위험을 줄이는 안전장치이기도 합니다. 칼슘은 벽돌입니다. 비타민 D는 그 벽돌을 제자리까지 옮기는 수레입니다. 단백질은 그 벽돌이 매달릴 뼈대입니다. 여기에 적당한 햇빛과 규칙적인 움직임, 너무 짜지 않은 식사, 깊은 잠이 더해지면 뼈는 더 천천히 약해집니다. 골다공증은 단번에 사라지지 않을 수 있지만 속도를 늦추는 것은 분명히 가능합니다. 오늘 저녁 한 끼의 선택, 내일 아침에 한 숟가락, 낮에 잠깐 서서 빛을 받은 그 몇 분이 모여서 여러분의 뼈를 지지해 줍니다. 저는 여러분의 뼈가 오래도록 단단하게 버텨주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